지난주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의 피해가 참 컸습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지역 철강 업체도 태풍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협력 업체 가운데는 공장이 아예 쓸려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국가기관 시설이죠.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겁니까? 네, 포항제철소가 생긴 이후에 침수로 가동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철에서 쇳물이 처음 나온 해가 1973년인데요. 그러니까 쇳물을 생산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침수를 겪은 겁니다. 유례없이 심각한 피해인데요. 제철소 부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고로, 그러니까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물을 퍼내고 진흙을 걷어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공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쇳물이 철강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막대기 형태로 만드는 연주 과정을 거친 뒤에 길쭉한 철판으로 만드는 압연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로는 모두 정상화됐고 제강과 연주 공정도 절반 이상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연 공정은 아직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압연 공정 가운데 하나인 열연 공정이 정상화되려면 반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산업부 차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공장 같은 이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복구가 더뎌서 정상 가동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피해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포스코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1,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 기계 설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설비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사들이는 장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인 만큼 현지 업체에서도 장비를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송하고 설치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설치했다고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상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가동을 하는 기간도 꽤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해 이전처럼 제품을 내놓으려면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발표를 보면요. 12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 포항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또 태풍 피해를 본 중소철강업체와 지자체, 또 세관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철강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 관계자가 밝힌 말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반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던 열연 공장 역시 연말에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이번에 포스코 침수 피해 원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딱 부러지게 뭐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날 무렵에 포항 제철소가 있는 주변 지역,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56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6mm에 이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제철이 침수된 건 4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직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집중호우 말고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주요 시설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두고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요.
다른 업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코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다녀온 중소기업은 티타늄 제품의 중간 처리를 하고 포스코에 다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태풍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인 냉천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하천 물이 넘쳐서 제방을 무너뜨리고 공장 아래 집안까지 쓸고 내려가서 공장 건물이 완전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공장을 다시 지을 돈도 부족하고 그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구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기까지 반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이 더 어렵겠죠. 자, 지역 경제 타격도 클 것 같죠?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 산업은 대부분 포스코와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포스코에 공급하거나 포스코에서 제품을 받아서 또 다른 제조업체가 바로 쓸 수 있게 가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모두 흔들리는 겁니다. 포스코는 대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당장 한두 달만 거래가 끊기고 또 돈줄이 막히면 도산할 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산하는 철강 산업의 태풍 피해 규모는 어림잡아서 2조 원 정도인데요. 중소업체가 흔들리면 결국 지역 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